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2일 되는 미국 대선 친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며칠 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 미국 방문을 하고 돌아옵니다.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실무회담을 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회담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마땅한 선물이 없습니다. 받아올 것은 트럼프의 선물 받아올 것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선물은 기쁜 선물이 아닙니다. 상당히 불쾌한 선물이고 상당히 무거운 선물이고 짐이 되는 이건 선물이 아니죠. 짐을 받아옵니다. 한국 경제가 견뎌나가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짐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지금 특검하니 이런 정쟁하는 데 쏟지 말고 뭘 할까?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주고받은 실리를 서로서로 챙겨올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해내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그 원전 계약이 불평등 계약이었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저도 그 부분에 조금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상당히 폐쇄적으로 진행됐고, 그런 문제가 이미 작년에 그런 문제가 제기도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됐던 게 이미 작년에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걸 우리 산자부에다 질의도 했습니다. 이런 걸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했는가?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평등, 내용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정치인들도 고민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고민했으면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저런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일본에서도 샀다가 그걸 팔아서 지금 캐나다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실제로 뭔가 갖고 있는 게 기술, 그 회사가 부실합니다. 그 부실함을 지금 우리 한수원이 가득가득 메워주는 계약을 체결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는 내실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한국이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원전 수명이 거의 다 되고 데이터 센터 등등 건설을 위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해서 미국의 거의 원전을 300기를 짓는 300기를.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저비용, 이 공사 기간을 바로 맞추고 저비용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전이 우리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그런 협상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듀크 에너지사 같은 그런 회사가 작년에 한국을 찾아오고 수년 전부터 찾아와서 한수원도 만나고 쭉 했습니다. 근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이게 완전히 그런 분들을 잘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들 이것들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정부가 오면은 그 정부가 국익에 유익하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만나요. 제가 작년에 산자부 차관도 만나고 이래 봤는데 바깥에서 오는 정보, 그런 정보에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공무원들도 철밥통, 내 자리 지키고 철밥통 그냥 가면 되지. 굳이 내가 이래 해갖고 혹시나 문제 생길 일 내가 개입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가진 공무원들 주요한 자리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자들,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 무슨 나라가 발전되겠습니까?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는 그런 나라가 무슨 놈의 경제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과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에게 줄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에이펙 때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에이펙, 경주에서 에이펙 대회를 합니다. 그때 격투기 이벤트 경기로 격투기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종합 격투기. UFC 선수들이 대거 옵니다. UFC 현역도 오고 UFC 출신들이 옵니다. 이 파일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사전 차담회하는 자리에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격투기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격투기 같이 한번 관람하시죠.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놓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트럼프에게 상당히 큰 선물입니다. 왜?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이 격투기입니다. 트럼프는 수시로 UFC 경기 참관하러 갑니다. 그리고 7월 4일 내년 미국 독립기념일 날에 백악관에서 격투기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카하고 UFC 사장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격투기 대회를 좋아하는데,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에이펙 때 격투기 준비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담회 되기 전에, 차담을 하면서, 그런 가벼운 주제로 서로 대화를 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서 뭔가 실무 회담을 하면은 잘 풀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말을 하고 있는데, 참, 하여튼, 대한민국은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트럼프와의 협상에 좋은 선물은 한국에서 세계적인 격투기 대회를 한다. 이왕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오니까 같이 관람을 하자. 이게 좋은 선물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이랬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여러 가지 유화 정책에 대해서 개꿈 꾸지 마라 그러네. 개꿈. 문재인이가 할 때도 똑같고 삶은 소두가리가 하는 행동이었고, 이재명 정부도 생겨서 뭐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한다. 반복되는 일. 그런 거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 안 된다. 너는 외교적인 상대가 안 된다. 이게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스스로가 트럼프에게 문재인 빼고 회담을 하자. 문재인 빼고 직접. 이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똑같습니다. 트럼프하고 회담을 할 때 한국 빼고 직접 회담하자. 이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의 지도자들이 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스스로가 한국의 문재인도 급이 안 되고 지금 이재명도 급이 안 되니까 너는 외교 상대가 안 된다. 이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개꿈을 꾸지 마라. 이게 이제 북한 지금 현재 외교 정책이고 지금 현재 외교적 방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외교의 상대가 될 수 있게끔 북한이 그런 남조선 대통령이 대단하고 남조선 정부가 대단하다 인정받을 수 있게끔 대대적인 의식의 전환, 행동의 변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북한이 주고받는 말을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쪽서 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급을 올려야 된다. 그 외교적 급은 어떻게 올라가나? 나의 품격, 나의 인격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비전, 국정 아젠다를 진짜 개꿈이 아닌 위대한 그레이트 드림,
위대한 꿈, 한국만의 꿈이 아니고 북한도 같이 꿀 수 있는 꿈, 전 세계인이 같이 꿀 수 있는 그런 꿈의 프로젝트, 위대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면서 북한도 함께 갑시다. 북한 인민들도 이 꿈을 함께 꾸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원대한 설계를 뭐 해내야 되는데 맨날 하는 게 스피커 치우고 총 구사 운전하는 거 철수하고 하는 짓을 꼭 반복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보니까 한심한 놈들 어떻게 문재인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나? 이게 지금 북한이 바로 이재명 정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개꿈, 외교적 상대가 안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것이니까 빨리 듣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빨리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의 회담하러 25일 날 갈 때도 뭔가 스케일이 큰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갑니다. 가면은 냉대 받고 옵니다. 냉대. 그래서 적어도 가서 뭔가 트럼프와 대화될 수 있는 상대, 이재명, 한국, 이런 그 정도의 어떤 국격, 그 정도의 품격, 이런 거는 인지시켜 놓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교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외교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의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나의 지적 능력을 엄청나게 빨리 배양하는 게 하나가, 또 하나는 지금 총체적인 국력,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국력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 야, 인정할 만한 그런 국력, 그 국력은 현재 갖고 있는 국력도 국력이지만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도, 미래의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것도 그것도 국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 관계와 또 한미 관계, 한중, 한일 전 이 관계를 포괄적으로 외교적인 격상을 위해서 미래 가치,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빨리 전 세계인이 알도록 뭔가 제시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미래 가치를 진짜 전 세계인들이 같이 수긍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이재명 정부가 빨리 제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국정 철학이 되면은 이재명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그래도 안정된 국가로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국가로서 갈 수 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저한테 있습니다. 바로 어제 말했던 동서문명융합국가론, 거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거대한 스케일을 이해하고 일단 이해가 되면 설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 가치를 제시하라. 빨리 제시하라. 대한민국 미래 가치. 현재의 가치는 막 어두워요. 정치도 난맥이고 경제도 난맥이고 노조는 개판이고 이 현재 가치를, 이 어두운 가치를 바로 미래를 제시하면은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 미래 가치를 빨리 제시하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제 강 목사님이 밤을 새우 수고했습니다. 아침 또 송화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신님, 아웃스파이 파워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